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9일 오전 10시 31분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간첩단 사건 수사는 민노총을 핵심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민노총이 생긴 이후 처음일 뿐만 아니라 건국 이후 그 의미에 있어서 최대의 방첩 수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수사를 하려면은 아마 5, 6년 이상 자료를 축적해서 증거를 잡고 사진 찍고 녹음하고 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그동안 뭘 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이 뭡니까? 바로 문재인 5년 아니었습니까? 이 문재인 5년은 김일성주의자로 의심받는 문재인이 아들 뻘 때는 김정은의 부하 노릇하면서 국군 그리고 국정원 등을 무력화시켜서 김정은의 대남 공작, 김정은의 적화 통일 전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는 그 문재인 정권입니다. 이제 미스테리가 하나 풀렸습니다. 문재인, 박지원 이 두 사람은 2021년에 국정원 마당에다가 새로운 원훈석을 새겼어요. 그 새로운 원훈석의 글씨체가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의 글씨체였습니다. 김일성의 악령이 깃든 그 글씨체로 원훈석을 만들었다. 원훈석이라는 것은 국정원이 지켜야 할 신념을 적어 넣는 그 글에 김일성의 악령이 스며드는 신영복 글씨체로 했다는 것은 뭘 암시합니까? 알아서 기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에 대한 수사는 하지 말라. 그 선을 넘어서 이제는 김정은을 위해서 충실하게 복무하는 조직으로 성격이 바꿔지라 하는 염원을 담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원훈석에다가 왜 우리 주적의 영혼을 팔았던 자의 글씨체를 왜 거기에 집어넣었겠습니까? 그게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이제 알겠다 이거죠. 국정원에서 그때 이 지금 민노총 관련 간첩단 사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더 이상 진행시키지 말라는 암시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대공수사관들이 그 원훈석을, 반역의 원훈석을 보고 얼마나 상심했습니까? 그러나 계속 축적을 하다가 자료 힘에 의해서 지금 이런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음지의 전사들을 위해서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조선일보가 집중적으로 요사이 잘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핵심 간부의 북한 공작원 접촉을 확인한 시점은 2017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첫 해죠. 그러나 압수수색 등 본격적 수사가 이루어진 것은 6년이 흐른 어제였습니다. 이와 관련 방첩당국 관계자는 당시 문재인 국정원의 위선에서 남북관계 등을 이유로 사실상 수사를 뭉개고 미뤘던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국가보안법에 보면은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 혐의를 알고도 수사를 하지 않으면은 큰 벌을 받도록 하는 특수 규정이 있습니다. 2018년 문재인 정부는 당시 판문점, 4.27 판문점 회담, 또 6월 미북, 싱가포르 정상회담 등 아주 대북 이벤트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래 되니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가지고 노조, 시민단체 등 간부 등이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을 만나는
증거를 국정원이 확보하고도 북한이 화를 낼까봐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본격화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이 좋네요. 김정은이 화를 낼까봐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여기에 관계된 자들, 문재인을 포함해서 이런 국법을 어긴 자들, 사실은 반역자죠.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가만둬야 되겠습니까? 가만둬야 하느냐고요. 반역의 자유를 허용하는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그러다가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미북 관계가 틀어집니다. 그때 잔뜩 기대를 하고 평양에서 기차 타고 하노이까지 왔던 김정은이 트럼프와 볼턴 팀으로부터 뺨을 맞습니다. 영변 핵시설 폐기할 테니까 대북 제재 해제되려는 제안을 아주 매정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그때부터 남북 관계도 냉각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은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엔 또 어떤 논리냐 하면은 남북 관계가 냉각됐으니까 그게 찬물을 끼얹는 수사를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논리였다는 겁니다. 잘 될 때는 잘 되는 대로, 잘못될 때는 잘못된 대로 간첩수사 하지 말라는 이유를 들이댔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공수사 요원들이 마음고생이 많았겠습니까? 전직 안보당국자는 조선일보에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간첩 혐의 증거가 쌓이고 있는 만큼 수사폭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를 했지만은 당시 위선에서는 증거를 더 모아야 하지 않느냐, 남북관계를 지켜보고 제대로 하자는 식으로 말하면서 결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전직 당국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만들면은 고위직 간부들이 휴가를 내고 안 나오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명백한데 수사 결재를 안 하면은 직무유기 혐의가 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직접 지시하면은 직권남용 혐의로 감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자리를 비웠다는 겁니다. 이 전직 국정원 간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명하복이 분명한 조직에서는 위선이 사실상 수사 전개를 막으면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서 2019년 사이 방첩당국은 어제 압수수색을 한 민노총 전 현직 간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도 최근 창원, 제주 등에서 불거진 간첩 혐의 사건들의 증거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수사를 확대해야 정상이었지만 위선에서 사실상 막았다는 겁니다. 막은 이유가 문재인이 김정은 부하 또는 수석 대변인 역할을 한다는 게 분명한데, 문재인의 상전을 화나게 하는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사이 국보법 위반 혐의자들은 캄보디아 프놈펜과 앙코르와트, 베트남 하노이 등지를 오가며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그 지령을 받아 반정부, 반미 시위 등을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안부서 관계자는 민노총 간부들이 접촉한 북한 공작원과 창원, 제주 간첩 혐의자들이 만난 북한 공작원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면서, 지난 정부에서 방첩당국의 수사가 느슨해지자 동남아를 거점으로 활개치던 북한 공작원들이 더 쉽게 우리 내부에 손을 뻗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2021년 청주 간첩단 사건을 국정원이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해서 그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당시 국정원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려는 간부가 있었다면서 그런 분들이 원장, 이때는 박지원입니다. 박지원 원장 등 국정원 위선에 강하게 수사를 요구하여 간첩단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청주 간첩단 사건이 알려졌을 때 국정원 내부 게시판에는 일부 직원들이 드디어 국정원이 할 일을 한다는 응원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이것 말고도 더 있다는 겁니다. 보통 범죄가 하나 발각이 되면은 발각되지 않는 범죄는 그 10배 정도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수수색
동시다발적으로 10군데서 벌어진 압수수색의 그 표적이 주로 민노총입니다. 민노총 중에서도 그 민노총 간부들입니다. 그럼 이 민노총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민노총의 조국이 대한민국이냐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냐를 묻는 이 방첩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있어야 과감하게 수사를 합니다. 이 간첩 수사를 막는 자들은 간첩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